안녕하세요. 시인의 도서관입니다. 돈도 종잣돈이 있어야 부자의 출발이 되듯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잣독서가 마련돼야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딱 붙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게 종잣독서 100권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 날 종잣독서 첫 번째 누가 내 친지를 옮겼을까를 시작으로 그동안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오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오늘 종잣독서 50번째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유튜브를 이제 2시간이면 원고를 마련하고 올리는 것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단지 편집이라든가 기술적인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책을 어떻게 읽고 요약해야 할지는 오히려 제 공부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는 말이 그래서 있나 봅니다. 이렇게 100권을 읽고 나면 제 책 한 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그동안 몇 권 읽으셨어요? 책 한 권은 실 한 가닥에 불과합니다. 실 한 가닥은 아주 약한 존재지만 실 50가닥, 실 500가닥, 1000가닥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려면 우선 목표가 선명해야 하고, 목표를 선명하게 잡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많은 양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가는 일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좌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3일이 지나면 뇌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동기부여는 우뇌, 즉 감정의 영역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설득되어 있을 때 꾸준히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몇천 뷰, 몇만 뷰의 유튜브들 사이에 저는 존재감이 없지만 구독자 178명, 평균 구독수 50 이상, 저에게는 귀한 동기부여이고 이만큼 올 수 있었던 힘입니다. 누구나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지, 책 읽으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책 좋아하는 인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적은 곳에 경쟁이 덜하지 않을까요?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책 읽으면 좋다는 말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지만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모르는 것을 단지 알기 위해서만 읽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까지만 온 것이고 아는 것이 가슴까지 와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일이고,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일입니다. 책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뇌로 읽는 뇌운동입니다. 사실 책을 읽다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라, 긍정하라, 규칙적으로 살아라, 꾸준히 하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독을 하다 보면 머리로만 아는 것들이 가슴에까지 내려와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독은 뇌를 바꾸는 일이고 신념을 바꾸는 일입니다. 책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시간을,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돈 공부에 대한 책은 결국 마음 공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독을 하려면 일단 책 읽기에 재미를 들여야 합니다. 책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책이 쉽게 읽혀진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는 기능적인 일입니다. 기능적인 일은 반드시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듣기 싫은 소리를 견디고 날마다 연습을 해야지만 소리가 좋아집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타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도 참고 연습을 하면서 책은 재미가 없는 걸 견디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자를 아는 것만큼 쉽게 독서가 되지 않는다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계가 있는데 글자를 아는 뇌와 책을 읽는 뇌는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글자를 아는 뇌는 글자를 아니까 길이 나 있지만 책은 오래 읽지 않다가 보니까 길이 우거져 있습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거진 길에 반듯하게 길을 내는 일이 훈련이고,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책 읽는 일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퀀텀 독서법입니다. 퀀텀이란 분량, 다량, 수량의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저자는 이를 양을 어느 정도 넘어야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넘으려면 처음에는 의식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는 속도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도가 나고 집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책을 읽어야겠다는 목표 설정이 선명했고요. 책을 읽기 위해서 4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기, 두 번째가 1분 명상하기, 세 번째가 책을 하루에 50장 100페이지 읽기, 네 번째가 하루에 만보 산책하기, 이렇게 주 4일 나에게로 출근하기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잠자기 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책 읽기 한 가지만 하지 않고 4가지를 같이 한 이유는요, 책 읽기 하나만 하면 책을 읽지 못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책을 못 읽더라도 나머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루 빠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동기부여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처음부터 책에 재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약속을 지킨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그 뿌듯함이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2줄도 집중할 수 없었지만 차츰 3줄, 4줄, 그 다음에는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 뿌듯함이 계속 책을 읽게 하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 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읽은 책을 또 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꾸준히 정약용의 초서 독서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초서 독서란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을 따로 독서 노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아웃풋으로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연필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는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서 이번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그은 것만 독서 노트에 정리하고 그 다음엔 블로그에 독후감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형광펜으로 그을 때 가장 많은 아웃풋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책 한 권을 4번의 공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지고, 장기 기억이 많아지면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짧은 시를 썼던 제가 긴 글을 쓰게 됐고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퀀텀 독서도 책에 재미를 들인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책을 읽을 때 속발음을 생략하게 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눈은 책을 읽고 있으면서 입은 나도 모르게 발음하고 있는 게 속발음입니다. 지금 당장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한 권 정도만 의식적으로 읽게 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게 속발음입니다. 사실 제가 이 퀀텀 독서법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었는데요. 초서 독서법을 따르는 저하고는 그다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초보 독서가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책에 재미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종자독서 52호에는 인문학을 위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 버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